다음은 우리 공무원 시험에 가장 우리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죠. 어렸을 때부터 지겹게 듣던 영어예요. 영어 과목은 어떻게 공부를 하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신로빈 교수님이 여러분들께 학습법을 말씀해 드릴 거예요. 박수로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공부하는구나. 그래, 항상 엄마가 지켜보고 있어. 부담 갖지 말고. 밥은 먹었어? 마음 딱 잡고 집중하고. 스타트! 안녕하세요, 신도빈입니다. 전 완전 놀랐어요. 라디오에서만 듣던 목소리를 직접 보는 바람에 너무 놀랐어요. 자,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영어 공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영어라는 말만 들어도 사실상 싫죠, 여러분들은. 영어 시험을 안 쳤으면 좋겠고 공부를 안 했으면 좋겠고, 시험이라는 걸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금동원 교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방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작정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본인의 실력이 항상 향상이 되겠죠. 근데 이게 과연 시험에 맞는 것이냐. 그냥 영어 같은 경우는 또 워낙에 시험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토익도 있고요, 토플도 있고, 탭스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이라는 이 준고시 영어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영어라는 언어는 하나입니다. 영어는 하나이지만 각 시험마다 접근하는 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토익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고, 토플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고, 영어라는 이 공무원 영어 쪽에서 원하는 시험에서, 출제자가 수험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혼자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10년이라는 시간을 주어주고 영어만 한번 열심히 해봐라, 책 아무거나 다 사둘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럼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안전한 점수를 받으면서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뒤에. 근데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혼자 했을 경우에 기출 분석을 혼자 하고, 시험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혼자 연습하고 분석했을 경우에 그 시간들, 그거를 학원이라는 공간에서는 강사가 그걸 다 미리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알려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을 봤거든요. 혼자 공부해도 되겠지, 이 정도면, 나 정도 실력이면은, 나 중고등학교 때 영어 좀 공부했었는데, 대학교 때 뭐 토익도 공부했었고 토플도 공부했었는데, 나 정도 실력이면 좀 되겠지, 혼자도 되겠지. 혼자는 하면은 그냥 영어만 잘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시험을 잘 쳐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딱 끝나고 나서 영어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잖아요. 시험 치는 그 순간까지만 잘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쉽게 잊혀지지는 않게 되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영어 시험의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휘, 문법, 그리고 독해라는 이 세 파트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종합반이라든가 단과반이라든가 주로 다루는 거는 문법을 위주로 해서 다루게 되어지거든요. 그 이유는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들이었으면 우리가 어렸을 때 무의식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말을 걸어주고요, 여러분들에게 만화책이든 동화책이든 주면서 자꾸만 읽으라고 주면은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냥 그림 보다 보면은, 아, 이 그림이 이 단어인가 보구나,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되어지면서 말 그대로 언어를 듣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말하는 거를 먼저 할 수 있게 되겠지만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우리는 항상 여태까지 눈으로 봐왔던 영어 공부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럼 그 방식에서 맞는 공부 방법을 선택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계속 보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보는 데 있어서 이런 어휘라든가 문법, 독해 같은 것들이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의 실력이랑 지금의 실력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 두뇌에 맞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공부했으며, 중고등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거의 다 수능 세대들이시기 때문에 수능 시험은 또 독해가 워낙에 대세잖아요. 독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문법은 필요한 정도? 그냥 독해 필요한 정도만, 그 정도만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주는 것이며, 그게 다인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게 굉장한 방해가 돼요, 공무원 영어 쪽에서는. 왜냐? 공무원 영어는 영어에 존재하는 문법은 거의 다 다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기본적인 것이긴 할 수도 있겠지만 영어에서 다루는 거 다 다루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거는, 영어는 학문이 아닙니다. 영어는 언어일 뿐입니다. 언어는 하면은 늘게 돼 있는 거고요. 언어는 누구든지 하면 잘하게 돼 있는 게 그게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말할 때 이런 규칙이 있더라, 저런 규칙이 있더라, 그 적은 게 문법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지, 문법을 놓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쓰고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무작정 문법의 규칙을 외운다고만 해가지고 그 시험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말하기를 배우라는 얘기는 아닌 거고, 자, 문법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통 교재를 통해서 이론을 공부하죠. 뭐 부정사가 어떠니, 뭐 일형식이 어떠니, 뭐 자동사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법적인 구조적인 이론에 대해서 먼저 배워요.
저는 영어 공부를 해부학에다 굉장히 많이 비유를 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수동태를 배우거나 준동사를 배우거나 또는 뭐 문형을 배우거나 이런 걸 배우는 거는 간이 하는 역할이 뭔지, 폐가 하는 역할이 뭔지, 위에서는 소장과 대장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그 책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이론적인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시험에서 문제가 나갑니다. 어떤 출제자가 문제를 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더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출제자는 보통 이런 걸 물어본다더라. 그것도 다 압니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고치면 된다더라.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양을 투여시키면 된다더라. 다 알아요. 근데 막상 몸을 열었어요. 사람 몸을. 어디에 간 붙었는지 모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다 쓸모없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론을 공부하고 챕터별로 공부합니다. 문제에서 뭐 많이 묻는다더라. 출제자들 여태까지 기출에서 이런 거 많이 물어봤다더라. 기출만 분석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합격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포인트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문제에서는 문장이 나가게 되겠죠. 그 문장이 나왔는데 그 이론에 대해서 이런 준동사다. 준동사에서 이런 거 문제 나간다더라. 그게 여기 적혀 있어요. 그게 준동사인지 모르면. 예를 들어 ed라는 스펠링으로 끝난 애가 그게 과거시로 쓰여 있는 건지 pp로 쓰여 있는 건지 그거를 구분을 못한다라면 그럼 문제 못 푼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즉 언어라는 것은 말이 통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흐름을 이해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문법에서 공부하는 이론을 통해서 독해 쪽에서 응용력을 생기는 거 만들어내는 겁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각각의 문법에 대한 문장들을 기준으로 한 문장 한 문장 가지고 이렇게 쓴다 저렇게 쓴다 주격관계 대명사는 이렇다 뭐 관계 부산 저렇다 이런 식으로 예문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독해 쪽에서는요 그냥 언어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관계 대명사고 관계 부사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보니까 이런 구조가 나오면 그 사람들은 이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고 있더라. 그거에 대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구조적인 이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 흐름을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얘네들은 문법 시험에 나오는 문장을 봤을 때요. 맨날 독해에서 보던 그 구조네? 그러면 문장의 흐름과 분석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배웠던 내용을 여기다가 반영시키기만 하면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론 열심히 공부하고 이론서 당연히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이론서 열심히 공부하고 문제 많이 풀어보면 되겠지? 문제도 어떻게 푸느냐도 중요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요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했고요. 열심히 했고요.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시험장에 딱 들어가는 그 시점엔 모든 사람의 실력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나을 것도 없고 못할 것도 공부 안 한 사람이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나을지언정 조금만 더 나은 거지 실질적으로 충분한 수험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수험장 들어갔을 때 딴 과목은 몰라도 최소한 영어 실력만큼은 이론 실력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다르냐? 문제 적응력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당락이 좌우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문제만 많이 풀어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풀 때도 접근 방법을 생각하면서 여기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묻는 문제고 그걸 이렇게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 보기는 이래서 틀렸고 저 보기는 저래서 맞는 것이고 이렇게 바꾼 이거를 끊임없이 그 분석을 해주셔야지만 막상 시험 출제가 문제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있는 문제 조정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있던 문제 단어 좀 바꿔내고 보기 조금 다른 옵션 주고 그러면서 계속 새로운 문제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엔 새로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은 문제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분석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도 분석해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분석하는 건 잘못된 분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라는 걸 하게 되어지는 거고 여러분이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는 걸 우리가 길을 이끌어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마어마한 걸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길을 그냥 방향만 딴 데로 안 새나가도록 열심히 한다고만 다 되는 건 아니니까 딴 데로 새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하는 게 우리가 하는 역할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법이라는 걸 공부하실 때는 이론 공부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남들만큼은 해놔야 됩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됩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요. 남들만큼은 하셔야 되고 문제는 어떻게 적응할 건지에 대해서 자꾸만 훈련을 하시고 몇 개 맞추는지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어떻게 접근한 것인지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독해 같은 경우 적당히 이해해갖고 문제 풀면 되는 거 아닌가? 주제 찾기 어떻게 푸는지 알면 되는 거고 재배열 어떻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재배열 어떻게 푸는지 재배열 문제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더라. 주제 찾기는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더라. 일치불일치는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지문 해석 못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방식만 알고 있고 지문 해석 못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다져야 되는데 너무 잔머리만 굴리면서 공부를 많이 해보면은 그래서 구조 이해도 많이 하시고 많이 읽어보시고 읽는 걸 많이 해야지만 사람이 읽기가 늘어요. 결국 리딩이라는 건 많이 읽어야 느는 거지. 그러면 누구든 다 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읽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건 차원 자체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독해 좀 공부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휘는
어휘는 그냥 언어의 생명입니다. 어휘는 그냥 총알입니다. 총알은 다다익선이에요. 많을수록 좋아요. 불바탕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명중 못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휘는 다다익선이에요. 단 여러분이 공부하는 어휘의 모든 거는 목적을 알아야지 방향이 잡혀요. 어휘를 공부하는 목적, 여러분들 어휘하면 제일 궁금한 게 이거죠. 어휘책은 뭘 봐야 될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 것인지 그냥 무식하게 외우시면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제일 많이 상담하는 고민 이거예요. 자꾸만 외워도 까먹어요. 당연한 거예요. 천재 아니면. 그럼 또 외우면 되잖아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다른 방법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왕도가 있거나 그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죽어라 열심히 외우는 거고 죽어라고 반복하는 거고 외워서 안 되면 또 외우면 되는 거고 외워서 안 되면 또 외우는 거고 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공부한 어휘는 총알이라는 거. 그냥 내가 총 쏘는 법 배웠어요. 총 분리하는 법 다시 그 총 다시 만드는 법 다 배웠어요. 총알 넣는 법까지 다 배웠어요. 총알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문법을 알고 독해를 알아요. 독해 접근 방법 다 알아요. 출제자가 뭐만 있는지 다 알아요. 어휘 모르면 다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여기에 적혀있는 애들이 투부정사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 적혀있는 예문에 적힌 단어가 동사인지 명사인지도 구분 못하면 그럼 거기다 적용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어휘를 공부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어휘를 공부하는 이유를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문제 나가는 동의어 문제, 시험에 나가는 그 단어 문제들 있죠. 동의어 문제에서 맞추는 거,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게 그거 한 문제 나가요. 한 문제 두 문제 나가요. 그것 때문에 몇만 단어 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건 복불복이에요. 내가 10단어밖에 안 외웠는데 내 친구는 10,000단어 외웠는데 내가 외운 10단어 중에 얘가 그 10단어는 얘가 알고 있는 10,000단어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외운 게 나왔어요. 그럼 나 맞추는 거고 걔는 틀리는 거고 죽어라 공부해놓고 지는 틀리고 나는 맞추고 그러면 동의어 문제는 복불복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목숨 거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목숨 걸 바에 다른 19개를 맞춘다고 생각을 하세요. 차라리 맞출 수 있으면 이왕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휘는 단순한 내가 총알을 최대한 많이 보유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휘책은 사전 같은 거라서 죽어도 못 외웁니다. 다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할 수 있는 만큼 여러 번, 할 수 있는 만큼 여러 개를 그냥 머릿속에 넣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거는 공부의 방향이 뭔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목적을 세우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강의라는 것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딴 데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좀 더 효율성 있게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를 이 학원에서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신노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